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9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좀 차분한 편이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네, 그러게요. 지난 화가 완전 폭풍 같았어 가지고 네. 몰아치는 폭풍 같은 제가 에피소드였어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되게 당황한 목소리를 이렇게 뭔가를 계속 수습하고 있었던 그랬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금기님과 아장맨님. 네. 이게 올라갈 때쯤에 그 이후 것도 올라갔을지 네네. 모르겠어요. 생방여 채널에. 네, 생방여 채널로 다음 편이 올라갑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생방여 채널에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99화예요 벌써. 네. 99번째 하다 보니까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죠. 네. 그래서 좀 다음 화를 Q&A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백화맞이에서. 네, 백화맞이. 그래서 저희가 질문 폼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네. 다음 화에 녹음할 때 반영해서 Q&A를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럴까요? 네. 궁금하신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주 없이 저희 3명이서 진행을 하려고요.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활동가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나오신 소라님과 상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띵동 활동가 퀴어 소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띵동 활동가 게이 상훈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늘 그 자기 소개를 할 때 그 왜 정체성 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정체하고 계시는지 이걸 여쭙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소라님은 그냥 여자입니다라고만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퀴어 복잡해요. 여자는 여자. 맞는 것 네. 같고요. 네, 레즈비언일까? 비슷한 거. 비슷한 네. 거. 네. 알겠습니다. 상우님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두 번째로 나와주셨어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해주실까 걱정이 됩니다. 네. R에서 활동하시던 활동가로 나오셨었죠. 그렇죠. 한 3년 됐네요 벌써? 네, 되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네요, 맞죠. 진짜. 근데 3년밖에 안 됐어요? 더 됐을 것 같은데. 더 됐을 것 같은데, 한 4년. 그래요? 코로나 이전인가요? 네, 코로나 이전인 것 그랬구나. 같아요. 진짜, 와, 진짜 그러면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네요. 5년도 더 됐네요. 오래됐네요, 그럼. 정말. 저희가 오래 하기는 그렇죠. 지금 이제 8년 차입니다. 네, 맞아. 내년 좀 4월이면 8년입니다. 음. 네, 진짜 오래 하긴 네. 했네. 아무튼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뭐 지내셨어요? 그냥 바쁘게 지냈어요. 아른식은 잠깐 쉬고 있고 네. 좀 띵동 활동에 전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다. 활동가 분들은 다 멋있습니다. 네, 진짜. 소라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혹시 저희 방송 좀 알고 계셨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띵동에 연락 주셔서 처음 네. 알게 됐고요. 아, 네. 정말요? 네, 팟캐스트는 많이 듣는 편인데 네. 네. 제가 참 젠더 편향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게이 방송이 재밌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근데 스테레오타입의 게이 방송을 처음에는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엄청 차분하신 거예요. 너무 문화 교양 방송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셨구나. 네, 원래 네. 게이들이 진행하는 방송. 그 팟캐스트 자주 들으니까 게스트가 안 듣고 나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들어봐야겠다 해서 1화 들었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 것들 저 생방여보여가지고 하필이면 1화를 들으셨군요. 네, 왜냐면 어떤 분들인지 저도 알아야 되니까 네네. 목소리 저도 남자 목소리 잘 기억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님이랑 한나님 구분 잘 못해요. 이 둘을요? 아니 삼식님이랑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 목소리가 네, 비슷하셔가지고. 처음에 한 10개 들을 때까지 잘 기억 못 한다고. 근데 가끔씩 한나님이 이제 신나시면 조금 이렇게 그쵸, 톤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네. 이거 한나님이구나.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방송은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너무 깔깔 웃으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 3670도 영화 좋아해가지고 네네. 감독님이랑 배우님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네. 방송이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사실 1화는 저희도 이제 잘 못 들어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색하고 안녕하세요. 네, 약간 이런 하필이면 느낌이라서. 1화를 들으셨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으나 1화를 다시 녹음할까봐. 리마스터로 해가지고 그죠? 네, 그럼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어떤 단체인지,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만들어진 거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전에 그 전부터 사실 역동들은 있었죠. 네. 굉장히 오래전에 그 동인년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청소년 이제 네. 성소수자들과 뭔가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뭔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어떤 종교인이라던가 활동가 뭐 개인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만들자 이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띵동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네. 띵동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과 지원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발견된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뭐 방법을 찾는다던가 그 위기 상황에 적절한 어떤 지원을 찾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상담과 위기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띵동 식당이라고 해서 청소년 성소자들이 모여서 같이 뭐 밥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네. 사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이야기 나눠서 말하게 될 만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좀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상우님은 그럼 완전 처음부터 같이 하신 거죠? 띵동. 완전 처음은 아니고 한 그래요? 1년 지나고 나서 거의 처음이긴 하네요. 거의 한 2년 될 때쯤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럼 10년 정도 되신 거죠? 지금 이번 달이 이제 12월이니까 딱 활동하신 9년 지. 만 9년 채웠네요. 진짜 오래되셨다. 올해 띵동이 10주년 파티 했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10주년. 감사합니다. 저는 온 지 2년 차 네. 신입 활동가이고요. 네. 언제까지 신입일 거예요? 근데 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담과 지원에 더불어서 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실 상담이라는 건 힘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분명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무지개 100일장 퀴어 청소년 무지개 100일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글을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장학금 사업 해가지고 네. 어떤 기부자님이 크게 쏘셨어요. 청소년들이 정체성 때문에 뭔가 진로나 학업 같은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도 실제로 성소수자 자녀를 두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에게 장학금 지원해드리고 원하는 것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로 점점 이제 지원의 풀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한 분이시네요. 네. 또. 네. 사실 우리도 띵동을 모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10대 시절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단체에 나갔으면 내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말씀하시는데 근데 선생님들 청소년 때 띵동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아무도 단체가 그때부터 없었죠. 있었으면 더 네. 좋았겠다. 네, 그러게요. 네. 네. 돌이킬 수 없어요. 네. 그러게요. 그렇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너무 시적절하게
연락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띵동에서 지금 좀 큰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네. 앞두고 계시다고 하셔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띵동이 참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어느 개인 기부자가 네. 공간을 네. 기부해 공간 주셨었거든요. 기부. 네네. 집주인인 거죠. 네. 집주인 기부자가 계셨는데 네. 좀 모종의 이유로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이제 음. 처음으로 저희가 보증금도 마련하고 월세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네네네. 센터 규모가 지금이랑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에 몇백만 원씩 월세가 그렇죠. 들어가는 네네네. 상황이 되어서 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보더라도 보증금부터 마련해보자 해서 긴급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사도 문제이긴 한데 지금 올해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뭐 띵동에 오면은 청소년들이랑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간식도 네, 네. 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꽤 많은데 지금 올해 띵동에 방문하고 상담 받은 청소년이 띵동 설립 이후에 가장 많은 해이기도 올해가요?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계속 근데 띵동에서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긴 했었어요.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그래가지고 네네. 아마 내년에도 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도 계속 늘어나고 예산도 아. 계속 더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저희가- 많이 되시겠어요. 예,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예산을 막 이렇게 썼는데 말도 안 되게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내년에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조금 있긴 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대면 상담일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웬만하면 저희가 센터로 모시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오시면 밥 먹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라서 네네. 상담하기 전에 밥 먹고 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음.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시스젠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여성인 경우에 여중여고를 나왔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뭐 틴트 바르는 거, 네. 뭐 쌍꺼풀 만드는 거 이런 네. 거를 습득을 하는데 네. 사실 트랜스 여성분들은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나한테 맞는 톤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하는 게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띵동에서는 젠더 표현 존이라는 거를 늘 만들어 놓고 이제 화장도 연습해 보시고 저희 활동가들이 도와주거나 하고 아니면 이제 트랜스 남성과 비슷한 결의 정체성 가지신 분들은 이제 가슴 압박할 수 있는 바인더라는 속옷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게 비싸요. 청소년이 사기에는 몇만 원씩 해서 그런 거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지원 물품 같은 것들도 늘 꾸준히 있어서 그 상담 외에 어떤 돈이 들어갈까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이 계속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계속 있으면 좋은 맞습니다. 거니까 네. 네, 많은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뭔가 이런 단체가 있었던 것들 몰랐던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모금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네.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떤 모금할 수 있는 방식이나 링크나 이런 거를 다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네, 두 분은 띵동에서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한 분씩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띵동 그쵸 설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네, 당시에 조금 아래서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래서 당시에 청소년 청년 가맹 커뮤니티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후기 청소년들이야 뭐 있기는 했겠지만 네, 10대 청소년들을 만나기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당시에 좀 이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는 약간 투잡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활동으로 전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한 상황이어서 띵동에 뭔가 그때 당시에 또 채용 공고가 마침 또 올라와서 지원했다가 같이 에이즈 활동 하던 사람들이 띵동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채용 공고에서는 HIV 쪽은 안 뽑을 거고 다른 분야 먼저 뽑을 거여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래서 약간 특채로 들어간 개념이죠. 네.
띵동이 공채파랑 특채파로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특채, 전 공채. 그러세요. 아까 안 그래도 대선배님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거리감이 있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거리감이. 아니 또 중요한 활동을 하시니까 상훈쌤 없으면 또 못 돌아가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도라고 하나요? 네.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신지 보는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사님들. 네, 이사님들도 계시고 뭐 상근 활동가 분들은 아니지만 뭔가 법률 자문을 하신다는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고 자문단도 계시고 자원활동가 분들도 계시고 네, 사람이 꽤 많죠. 띵동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이름도 많이 보이고 박한희 변호사님이라든가 맞아요. 네. 장사은 변호사님 다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우팅 문제와 더불어서 참 청소년 성소수자들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사기 벌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청소년이니까 월세 가지고 장난치고 이제 보증금 안 돌려주고 아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이제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 이제 띵동에서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는 상근 변호사가 계셨고요. 근데 이제는 자문단 분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설아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띵동에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띵동 직전에는 영화제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여성영화제였고요. 띵동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프랑스 다큐멘터리였고 어떤 큰 산부인과 센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클리닉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FTM 이제 트랜스 남성 청소년을 상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의사가 청소년에게 당신이 자궁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불쾌하고 당신의 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당신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아기를 낳고 싶거나 이제 아기를 임신 출산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몸과 별개로 좀 난자를 냉동해두거나 이러는 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 청소년 성소수자가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지금 당장 직면한 것들에 다소 이제 갇힐 수가 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걸 대비해야지라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거 수술하고 지금 당장 호르몬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주변에 먼저 생을 마감한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 만났으면 지금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던 차에 이제 띵동의 채용 공고가 났고 공채로 공채 너무한가요? 개그는 반복이니까요. 그래서 띵동에서 그런 활동 하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렸고 마침 지금 띵동에서 또 트랜스젠더 내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타이밍에 띵동을 만난 것 같아요. 사실 그 급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그만큼 일이 많아지시는 건 맞지만 또 그만큼 자기가 트랜스젠더 혹은 뭔가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체성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서 뭔가 손을 뻗기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좋은 신호이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들이 진짜 갈 곳 너무 없다. 그 말도 맞고 다 여기 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들끼리 요즘에는 이제 오픈 카톡방처럼 조금 익명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온라인에 생기니까 서로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있네요. 말하자면 단체가.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후기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10대 청소년 이렇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범위까지 이제 청소년을 상정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띵동의 상담이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성소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청소년이라는 기준은 현재 청소년 기본법이나 뭐 유엔에서 지정한 청소년의 기준 같은 걸 따라서 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가진 어떤 인력이나 자원의 한계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 10대가 그리고 20대보다 취약한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제도적으로 부모님한테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지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대 후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직 연나이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연나이로 24살까지 연나이로 지원한다. 24살. 많이 아니라 연나예요. 많이 아니고 연나이로 지원하고 있고 20대에서 24세 청소년이라면은 뭐 상담 같은 거 신청해 줬을 때 뭐 외부 다른 곳에 이제 연계할 수 있을 만한 곳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는 편이고 그 외에 무슨 위기가 있다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네. 좀 같이 위기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후기 청소년에게도. 네. 그 연령대별로 약간 그럼 상담 요청하는 건 아니면 뭐 그런 지원하는 거에 좀 요청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20대들 같은 경우에 보통 기억나는 것 왜 자꾸 트랜스젠더 사례밖에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군대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군대를 면제해야 되거나 안 가고 싶다거나 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다가 트랜스젠더인 거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여줘서 이제 20대가 돼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실 트랜스젠더로서 살면서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의 지원도 잘 못 받는 편이기도 네. 하고 뭐 트랜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진짜 많이 들고 혼자서 머물 곳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내는 것 자체가 생존이거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어딘가 취업하려고 하면 내가 남성으로 들어가야 되냐 여성으로 들어가야 되냐 내가 지금 지정받은 성별로 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디스포리아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하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돌파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후기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네.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학교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탈가정이나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은 네. 또 이제 약간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요청을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무슨 저희가 월마다 이제 탈가정한 청소년들한테 이제 물품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하면은 저희가 뭐 간단한 이야기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안부 같은 거 좀 확인하고 네. 필요한 물품들 확인하고 나서 이제 물품 보내주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어떤 뭐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연계한다던가 아니면은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데를 그래도 막 같이 몰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그만큼 이런 분야의 도움이 사회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사실 우리야 뭐 성인이고 현재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선뜻 뭐라고 말을 해야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참 분위기가 굉장히 네, 무거워지죠.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노잼이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필요한 얘기죠, 사실. 저희 방송이 뭐 항상 재미만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청소년 성소수자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외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위기 상황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하면 되게 침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센터에서는 저희는 진짜 뭐라 해야 하지? 정말 청소년 센터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깔깔 웃고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물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다 그럼요. 똑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침체된 상황으로 저희가 일하지는 않는데 어쩐지 이렇게 공유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납작해지는 게 가끔씩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방향이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센터에서 와서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 그러니까 내담하러 오는 분들은 이제 또 되게 밝게 청소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귀멸의 칼날 재밌다. 네, 산 키링 네. 자랑하고, 키링 자랑하고, 네, 예쁘다 해주고. 그렇죠. 맞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시혜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냥 그들의 웃음을 그냥 즐겁게 그냥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게 딱 맞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퀴어가 아닌 사람들이 퀴어들 되게 힘들게 살 것 같고 뭐 우울할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긴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또 막상 그렇네. 우리 삶을 보면은 뭐 웃을 일도 많고 나름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우리를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들로만 보는 게 그렇죠. 좋지 않다.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걸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죠. 지금 자원활동가 분들도 매년 신청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띵가띵가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 주변에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하셨던 분 혹은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선발을 하고 또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종종 문의가 많이 오고요. 띵동에서 네. 자원활동 하고 싶다는 네. 분들 감사하게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네. 보통 연초에 하죠. 연초에 해요. 네. 네, 연초가 아닐 때도 생기긴 하겠지만 좀 공식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갔을 때 저희는 네, 모시고 꽤나 엄격한 꽤나 엄격한 면접과 네. 좀 이야기를 나눠서 네. 모시고요. 근데 초반에 한 2달 정도는 좀 교육을 같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네. 그래서 뭐 청소년 만날 때 우리가 혹시 시혜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을까 좀 견지하는 시간, 뭐 아니면 청소년 성소수자들한테 좀 어떤 위기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띵동과 같이 띵동의 가치를 나누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정말 모르겠다. 상우님은 알고 계실지도. 네. 저도 띵가가 만들어지고 들어간 사람이라. 유령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래요?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활동가들끼리 서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시절 감성이 있죠. 네. 2015년 감성. 15년 감성이 네. 있어요. 그러네요. 순 우리말 뭔가 써야 될 것 같은 그때. 아무튼 저희는 띵가 쌤들 뭐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네. 되게 중요한 활동 해주고 계셔요. 사실 저희 상임 활동가들만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들 만나기에는 이 범위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상훈 쌤이 소개해주셨던 그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생필품 지원할 때 이제 전화 걸어서 안부 묻고 좀 우리가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없을지 소위 발굴하는 네. 시간이거든요. 네. 그때 전화 돌리는 거 이제 띵가쌤들이 해주시고 또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띵동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이제 테이블마다 껴서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 해주시는 거죠. 이제 말 걸고 이제 좀 소외된 청소년들 있으면 이제 새침하게 또 앉아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네, 뭐 어디서 왔냐, 멀리서 왔네요. 막 이런 스몰 토크 해주시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멀리서까지 참석을 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해외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진짜요? 청소년들도 있고 다른 지역 이제 비서울 쪽이 뭐 이렇게 전라도 쪽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보통은 수도권에서 조금 많이 그쵸, 오긴 하죠. 아무래도 네. 접근성에 아무래도 네. 네. 저희가 보통 한 오전 11시 반, 12시쯤에 이제 점심 먹고 시작하니까 네. 네네. 그때쯤 시작하면 진짜 뭐 전남 뭐 순천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겠네요. 또 KTX 없는 데서 오는 분들은 고속버스 타고 막 네. 3시간, 4시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고 싶었구나. 근데 또 집에 갈 땐 또 너무 표정이 밝으세요. 오길 잘했죠? 그러면 네, 오길 잘했네요 하고 가시고. 그 행사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 띵동식당 이런 거 하시면은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1시간 밥 먹고 한두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뭐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프로그램, 네네.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 준비할 때도 있고, 뭐 서울 퀴어문화 축제 직전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아우팅 안 당할까? 뭐 아니면 혐오 세력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거 같이 워크숍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은 님들끼리 노르세요 하고 보드게임이랑 간식 깔아드리고 이제 말 못 거는 분들 있으면 친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붙여드리고 그럼 이제 끝나고 자기들끼리 홍대로 뒤풀이 가요. 10명, 15명이 우르르 어디 가시는지는 안 물어봐요. 일부러. 편하게 노르시라고. 그냥 상상해보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네, 그 그림이 너무 흐뭇하네요. 맞아요. 저나 뭐 지금이나 한나나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주변에 그런 게이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돌이켜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없던 건 아닌데 닿지를 못했던 그렇죠. 서로 몰랐던 맞아요. 서로 몰랐죠. 그냥 되게 가까운 곳에도 퀘어들이 있었는데 서로 못 닿았던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그렇게 약간 또래 집단 형성해서 이렇게 있으면 좀 더 든든하고 안전하고 할 것 같긴 해요. 맞죠. 얼마나 마음에 그 위안이 될지 상상이 되네요. 근데 띵동식당에 게이 청소년들이 잘 안 와요. 게이들은 압도적으로 시스 여성이 많고요. 간혹 이제 한두 명씩 오시면 아주 재패하시고 모든 정체성을 세상에나. 포괄하며 친구가 되고 가시는 분들이 오시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이 청소년 만나기가 저희 띵동이 되게 어려워요. 좀 신기하네요. 게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 참여를 하질 않아. 예. 신기하죠. 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게이들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게이 청소년들이 좀 실망하고 갈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연구 대상이야 진짜. 아니 사회 활동 전반에서 게이들이 되게 맨날 부족해가고 더 모집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게이들이 별로 없어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이들이. 그래서 다들 어디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건가? 약간 다들 이태원만 죽어라 가는 거. 이태원만 죽어라 갑니까? 근데 또 이태원에 끼지 못하는 게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쵸. 외모 때문에 슬퍼하고 끼고 싶은데 그런 분들 상담하러 오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막 그만큼 좀 게이들은 좀 사정이 좀 나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른 정체성에 비해서는. 가시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측면이라든가 사실 뭐 당연히 힘들겠지만 근데 뭔가 어쨌든 남성으로서 갖는 권력도 무시 못할 거고. 그렇죠.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패싱된다는 거에 되게 많은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위탁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숨어 살기 좋기도 하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 더 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저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힘든 시기를 당연히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럼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게이 청소년 전용 뭔가 모임을 만들면 좀 나올까? 또 나오려나요? 모르겠네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 옛날에 놀아야 커피빈 돼. 이런데 어. 그냥 공간이 있어요. 공간 있고 알아서 놀게 만들어. 그렇겠네요. 서로의 역동을 알아서 만들게끔 해야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데들이 다 와해된다고 네. 해야 되나요? 맞아요. 붕괴됐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 붕괴죠 사실은. 네, 그때는 이제 띵동이 가서 종로 커피빈 가서 이제 명함 돌리고 필요하면 오세요 이런 아 진짜. 아울리치라고 하는데 아울리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갈 수 있는 데가 잘 없죠. 그럼 옛날에 뭐 몇 빈 하던 그게 다 이제는 안 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걸 사실 저희가 만든 활동이 아니고 네. 그 몇 빈은 띵동 포차라고 네네. 저희 친구 사이 공간 빌려가지고 네. 청소년들 이제 아울리치하고 같이 밥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필요하면 상담 뭐 신청도 하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청소년들이 띵동 포차에 가기 전에 네. 커피빈에서 놀다가 네. 띵동 포차에 왔다가 이제 서로 놀고 이런 문화가 문화가 이제 커피빈 몇 빈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문화였구나. 네, 그 문화였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예, 그런 거네요. 그거는 청소년들이 서로 만들어준 하나의 문화. 근데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후로. 터지고 또 띵동 포차도 안 하고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모일 만한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안 생기다 보니까 없어진 문화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 그러니까 퀴어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끼리 갈 만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가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 단짝 친구 만드는데 아니면 학원 가서 사귀거나 친구 그쵸. 사귀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성소수자 친구들을 학교 친구 만들듯이 자연스럽게 자만추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보통은 온라인으로 맞아요. 사귀긴 하지만 그것도 좀 어쩐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게 계속 경험이 쌓이면 좀 대인관계 기술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여러모로 장벽이 많네요.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가 이야기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네. 매년 초에 자원활동가를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띵동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SNS 당연히 다 있으시니까 네. 그런데 많이 올리시죠? 저희 공고. 소식이 가장 빠른 곳은 사실 SNS. 네. 네, 길을. 네, 네.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데. 네, 네. 그냥 띵동 검색하시면 바로 뜨죠. 네, 아마 뜨지 않을까요? 네, 음. DDING DONG 119 띵동 119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같이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상담 주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주제들로 이렇게 상담 신청이 들어오는지 한번 좀 쭉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건 이제 정체성 상담 네. 같은 것도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뭐 성소자로서 느끼는 어떤 고립감 이런 거 고립감. 관련해서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혐오 발언 당해서 속상할 때 친구들하고 있을 네. 때 뭐 사실 성소자 특히나 게이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 무리 사이에서 되게 놀림거리처럼 게이가 이용되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 게이 같아, 뭐 저 제 게이야, 뭐 이런 맞아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야기 듣고 이제 속상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지는 않지만 되게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담 주제고 띵동 이제 트랜스젠더 청소년 상담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트랜스젠더의 어떤 정신 건강, 뭐 디스포리아, 뭐 트랜지션, 뭐 가족과의 어떤 관계 문제, 뭐 앞으로 자립이나 뭐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거 말고도 뭐 대인 관계, 커밍아웃 뭐 이런 것들, 진로나 학업 관련된 거 다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정신 건강의 어떤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살 자해 관련된 상담들도 되게 많이 신청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네, 청소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어떤 집에서 밖에서 머물던 어떤 내가 사회 스킬을 키워야 되는 어떤 그 시기에 혼자서 집에 계속 고립돼 있으면서 그쵸. 지냈던 그 시기들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기는 해요. 연애 문제도 상담을 은근히 많이 하나요? 뭐 간간히 하죠. 사실 뭐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최근 저랑 상담했던 내담자는 좀 짝사랑? 네. 아 누가 좋은데 제가 뭐 게이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커밍아웃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고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온라인 통해서 뭐 트위터나 뭐 오픈 채팅방 이런 거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거 얘기해주는 청소년들도 있기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해요. 보면 정체성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네요. 그렇죠.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네, 아마 그게 대부분 핵심이고 사실 정체성 이슈가 아니면 다른 청소년 기관이라던가 이런 거 이용해서라도 뭔가 훼손을 할 수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어떤 알코올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성소자가 아니어도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어디다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모든 청소년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성소자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네. 성소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뭐 지식이라던가 스킬 같은 것들이 조금 없고 청소년들도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 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수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가 정체성이 수용받으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띵동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해요. 네. 그렇죠. 저희도 뭐 그냥 개인적인 상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뭔가를 하면 내 스스로가 뭔가를 빼놓고 이 사람한테 이 상담을 한다는 맞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저는 그 이후로는 그냥 다
어디를 새로운 데 가도 그냥 그거부터 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네. 연애 안 하니를 10대 때부터 물어보는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부터 그렇군요. 시작해서 네. 뭐 아니면 이거 뭐니 아니면 오늘 누구 만나러 가니.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네,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 네. 내가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네, 죄책감, 음. 그리고 언제 말할 수 있을까? 절대 못 말할 것 같다. 네.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제 친구들에게 소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또 나의 정체성을 쏙 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텅 빈 기분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나는 레즈비언인데 친구들이 남미세야. 그래서 뭐 맨날 남자 얘기만 해. 못 끼겠어. 네. 이런 거나 뭐 트랜스 남성 청소년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이제 여고에 가게 돼서 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띵동식당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와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우리 활동가들도 당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30대 40대가 된 것을 같이 봐라 이런 의도로 센터로 모셔요. 고립감을 해소하는 게 진짜 큰 맞아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네. 저번에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방금 얘기하신 그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인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러나요? 네, 뭐 상담하다가 선생님도 이쪽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요. 그러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도 있군요. 네, 네. 그냥 친화적인 공간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네, 이 그냥 상담사는. 좋은 아줌마, 좋은 아저씨.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용어로 저희를 만나고 이분들에게 네, 선생님, 어른은 당연히 그냥 시스젠더 뭐 헤테로 사람들이니까 와서 앉았다가 약간 이렇게 간을 보는 눈으로 이쪽이세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게 왜 궁금하세요? 라고 네. 되돌려주고 왜냐하면 상담하는 사람으로 포커스가 오면 안 되니까 네, 그걸 궁금해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 말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네 저도 이쪽이고 그걸 캐치하는 게 진짜 네 밖에 저기 설거지하고 있는 아저씨도 게이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 시작하시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기도 하게 되는 게 그쵸. 분명히 있겠네요. 어디에서도 사실 말을 해보지 못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술술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좀 꺼내보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필요했던 분들이구나를 좀 더 알게 되는 순간들이에요.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십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네. 기숙사에 있으면서 네. 뭐 그런 고민들 말할 데가 없어서 혼자 일기를 엄청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기를.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상담사분들을 만났으면 제가 좀 더 속 얘기를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진짜 말할 때가 필요하다는 게 그럼요. 딱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사실 많은 게 해결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상담 내용도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까지 해오신 상담 내용에서 발견한 경향 이런 게 있을까요? 성인 성소수자랑 비슷한 결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애인을 만나서 저희가 보기에는 권력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루밍 같은. 네, 이 청소년은 근데 사실상 또 청소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좀 위기 상황이 없나 저희가 좀 계속 질문 네, 던지면서 확인하고 혹시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폭력적인 상황이 있으면 꼭 우리한테 말해라 해서 저희는 성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중요하죠. 네, 성소수자들의 성이 실제로는 가장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이 질문을 좀 받고 어제 저희 상담 사례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청소년들 정체성별로 뭐가 나눠지나 하면서 하나씩 다 살펴봤었는데 네네. 일단은 남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병역과 관련된 병역. 고민이라던가 네네. HIV 에이즈 고민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그러니까 남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었고 네. 이 병역과 관련해서도 트랜스젠더 여성과 시스젠더 남성이 가지는 고민이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트랜스젠더 여성아 내가 군대를 어떻게 안 가거나 어떻게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반면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게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남성 무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네네. 트랜스젠더 경우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애 문제에 네.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했더라고요.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네.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었고요. 네네. 젠더 퀴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체성 고민이긴 한데 결이 조금 다르긴 해요. 내가 정말 이 정체성이 맞나부터 시작해서 내 정체성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 내 정체성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뭐 내 정체성 이게 맞나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함을 조금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았고, 네, 좀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성교육이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뭐 성행위뿐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나의 같아요. 정체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 용어 그렇죠. 이런 용어가 것들도 너무 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나요?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하진 않고 있고요. 보통 상담 때 많이 그건 개별 상담으로. 예, 풀어가는 편이고 보통은 알고는 와요. 내가 어떤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알고는 오는데 아무래도 검색 같은 걸로 좀 검색을 알아보고.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요즘 또 AI도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서 난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AI도 대충 설명을 해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 좀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성인의 누군가에게 비청소년 누군가에게 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정을 하거나 맞아요.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봤을 때 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제 부정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진짜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여전히 나의 고민과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담에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어떤 정체성일까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진단 내려달라는 듯이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다 열어놓고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가 나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완성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저는 약간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안 하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몸도 바꿀 수 있고 뭐든 네. 다 할 수 있어. 넌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상상을 해보다가 이제 저는 어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정체성인 것 같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회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가 고민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편도 있어요. 동의해주는 말 자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말을 23세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와, 진짜로 그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 다음 이야기는 살짝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소라님께서 직접 쓰신 기고문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목이 있지만 없는 죽음,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이었어요. 근데 참 긴 글은 아니었는데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도 너무 되게 갑갑한 현실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내일을 상상할 힘을 빼앗긴 청소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마음에 좀 계속 강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부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 제도나 구조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상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벽에 많이 부딪히시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청소년일 때가 벌써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너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에도 어떤 마음가짐과 방향성으로 그런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어떤 좌절감을 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더라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냥 지금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힘든 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속으로는 아니야, 살아 살면 일단 다 돼,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속으로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20대 중반까지만 살아남으면, 우리가 생존하면 어떻게든 커뮤니티랑 연결이 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갖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끊어내는 인연을 만들 용기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10대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몰아치는 시간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소위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하다 보면 이걸 이제 나열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같이 버티는 게 전 띵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세 후기 청소년까지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띵동이 해결해주는 기간은 당연히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띵동에서 괜찮아요, 우리 식구들 다 괜찮아요 해도 다음 날에 학교 가면 또 혐오 발언 듣고 또 트위터 키면 트럼프 나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때는 같이 몸빵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버티기 힘들죠. 근데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소위 어른이면 그리고 말했을 때 하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띵동에 오면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 몸빵의 시기를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상담해요. 근데 제가 각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은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높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돌파구를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그냥 견뎌주는 것이 띵동의 상담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 더 재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해서 살아가시고. 네. 오히려 더 상담을 하시면서 좀 에너지를 받기도 하시나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두려움도 덜어지고 좀 내가 뭘 좋아하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몸에 갇혀 있다가 좀 이 몸을 수용하는 건 물론 평생에 걸쳐 어렵겠지만 좀 그럼 몇 살 때쯤에는 얼마 정도를 모아서 호르몬은 이때쯤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랑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 클래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든지 연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사실 청소년기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고 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 성 정체성 내지는 지향성 이거에 너무 매몰이 돼 있어서 다른 것들을 경험할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성소수자 자살 예방 캠페인. 그때 저희가 만든 슬로건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탐색할 기회를 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청소년 성소수자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위로받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 네. 촉촉해지셨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지금 눈물 참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왜냐면 저도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살 때 그걸 처음 들었고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24살 때 자살 기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물론 병원에 가서 이제 위세척도 하고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정말 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방금 이제 듣고서 진짜 그렇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더 많아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25살까지만 생존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지금 24살에 자살기도 하셨죠. 네, 맞아요. 25살까지만 살면 이제 실제로 그렇대요. 뇌가. 진짜요? 그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촉진하는 어느 부분이 뭐 둔해진다던가. 그래요? 그게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30대가 되면은 조금 그런 어떤 힘든 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완화된다고 해야 되나? 완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쯤 되면 월세 낼 나이 되고 그렇죠. 이제 막 죽을 시간 없어요. 이제 돈 벌어야 되고. 맞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나 보네요, 진짜. 뇌 발달이 그렇게 된다고는 저도 듣기만 했어요. 자세하게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삽시다. 사세요.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 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자, 이건 지금님의 의견인데 말씀해 주시죠. 자, 이지금의 모의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23살 때 배경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오랫동안 좀 정신증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증 그 치료를 받는 와중에 또 정체성 고민이 겹쳤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지금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정신증을 치료할 수가 없다. 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의사가 그거는 이미 질병 분류에서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병원 어딘가요? 소개시켜주세요. 그분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처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지 그때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자기 효능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 초기 시절을 보내던 때에 이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띵동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이지금의 모의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좀 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네 맞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배경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저는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수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남고를 가게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에서 좋아하는 친구도 좀 생겼고 혼란스러움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좀 심했던 건 제가 이제 지금보다 목소리가 한 2톤 정도 더 이렇게 높았었거든요. 한 2톤, 3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수업을 이제 분반을 해가지고 뭐 A반, B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꼭 나눠가지고 가면 그 반에 다른 반에서 지금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애는 무조건 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또 제가 거기다가 대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제 담임 선생님 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렇게 채워놨더니 지금은 너는 뭐 체육 때도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애들이랑 축구도 좀 더 하고 그럼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게이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엄청 크게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뭐 그러면서 앞으로 뭐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내 수업 시간은 어쨌든 내가 봐줄 테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이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더더욱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이 집단에 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좀 더 쐐기를 박았던 에피소드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식도염이 있었어요. 그 식도염 약으로 이제 처방받았던 게 그 알마게이트였거든요. 그 짜먹는 약. 갤포스 같은. 그죠, 갤포스 같은. 근데 그 약 자체가 약간 현타객이라. 현타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이야 먹는 약 정액같이 생겼어. 더러워.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제 짝하고 이렇게 나고서 갑자기 학교에 쫙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어떤 애는 아예 대놓고 와가지고 지금은 진짜 게이야? 뭐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조금 더 움츠러들었던 기억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만약에 들으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해 주시고 이러시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니 아유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위로받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 끝났나요? 끝. 근데 그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안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게이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대비가 안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커밍아웃은 뭐 상상도 못했을 거고 네네. 누군가 나를 놀린 거지만 게이라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너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났다. 알아버렸다. 사실 그냥 놀린 건데.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지를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도 커밍아웃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너 게이냐?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게이냐? 그러면 그때 저였으면 그냥 아니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어차피 다른 애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강하게 아니야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게이 혐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스스로. 자기도 가담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게이냐? 게이는 어쩌고 저쩌고지. 하는데 근데 그게 스스로를 또 상처 입히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는 말자라고 연습을 해본다든지 저는 상담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상훈 쌤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네. 나 게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같은 걸 좀 확인해보고 네. 그 사실 나 아니야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데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나 스스로를 되게 부정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나를 혐오하거나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 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인지하자 서로. 네. 그거 알고 있으면 괜찮다. 그걸 알고 있으면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나를 부정해도 괜찮고 사회에서는 네네.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이성애자라고 속여도 괜찮고 이성애자인 척해도 괜찮고 그게 나를 너무 부정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당장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면은 나 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게 해보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담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친구 역할을 하고 네. 내담자한테 이제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친구가 너 정액 같은 거 먹냐? 너 진짜 게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 정액 먹어봤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 먹어봤나 봐. 너 게이야? 이렇게. 역으로 다 못하죠. 역으로 못하죠. 공격하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랬어야 됐구나. 그 나이 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쵸. 실제로도 그렇게 공격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관심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역으로 받아치서 이 사람이 그쵸.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근데 이게 청소년 시기 때 성소수자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럴 것 같아. 근데 방금 소라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되게 쾌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고 맞아. 싶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그럼 혼자 연습해서 진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진짜 그치? 그랬을 수도 몰라요. 네. 결국 어떻게 알았지? 주위에 그래서. 있는 어른이 그러니까 비청소년의 어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가 생겨가지고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중요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고 네. 이제 고3 어떡하지? 막 어. 입시를 맞아요, 하셨을 맞아요. 거니까 네. 아까 대학교 얘기하시는 거 봐서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안고 입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도 우리 고3 돼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상담합시다. 이렇게 좀 약속을 잡고 한 달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도 친구들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고 요즘엔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까먹었나 보다. 잘 됐다. 그러면 사람들 까먹었나 보네. 앞으로 6개월 공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그러게요. 그때 저의 해결 방법은 반장 선거를 나가자였어요. 그래요? 권력을 찬탈. 권력을 찍어 누르겠다. 네. 그래서 다들 어쨌든 나를 좀 다른 면을 보게끔 만들자라고 했던 게 그냥 그 당시에 저 나름의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페르소나를 만드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나름 현명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덮어 쓰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고3 친구들은 저를 되게 다르게 보는 약간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은 지금도 막 어디 결혼식 가서 마주치거나 이러면은 저를 되게 그렇게 봐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긴 했지만 또 너무 그냥 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좀 더 지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왜냐면 그때 그걸 어쨌든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렇죠. 덮어쓰기 한 거지. 네 덮어쓰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덮어쓰려고 하니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렇죠.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3도 잘 버틸 수 있었고 이제 그 군대 가기 전까지 또 이렇게 막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했는데 결국 23에 터졌대요. 그렇죠. 23에 이렇게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담이 이래서 필요한 거군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이 아닌 분들 중에도 또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직장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 자꾸 나를 막 아우팅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사실 뭐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네. 저는 사실 되게 그냥 주변 직장에서도 그냥 깔아놓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면 알든지 말든지 하거나 혹은 이제 그걸로 누군가 은근슬쩍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냥 역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역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하나 차단해놓고 이제 나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코너 속의 코너 네. 지금의 모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빠밤. 보내주셨던 자료들이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발간하셨던 이런 연구 자료들 이런 것도 한번 쭉 보니 이제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결론은 국가는 정말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참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기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예전에 이제 발의되고 네.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자꾸 이거를 폐지하려고 계속 시도를 맞아요.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생기는 게 되게 앞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데 이게 계속 저지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뭐 오늘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쉼터들을 가기 힘든 이유도 네. 사실 성별로 분리된 어떤 그런 정책들 같은 것들도 진짜 많고 설립 기준 같은 것들도 성별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이 젠더 퀴어나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내 성별을 가지고 뭔가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 네. 그래서 전국에 사실 청소년 기관들은 다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타개해야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특징인가 싶기도 한데 네. 이게 HIV 에이즈도 그렇고 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이제 탈가정을 하거나 혹은 뭐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청소년들이 네. 집 밖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쉼터를 반드시 이용해야지 뭔가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랜스젠더들은 쉼터 자체를 일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쉼터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정책들이 되게 그러게요. 이제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이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그 제도권 안으로 계속 집어넣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서 이게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의 너무 명확한 어떤 규칙 같은 거 때문에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혹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을 따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긴 했었어요. 혹시 쉼터나 이런 데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지금 여성가족부로 여성가족부.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은 결국 여성가족부 시행령이나 어쨌든 예규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뭐 어쨌든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분 듣고 계시죠? 이런 거를 좀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업무 보고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한 분이라도 듣고 계시면은 네 지금 꼭 보고하세요. 네, 보고 자료 만드셔가지고 VIP한테 보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너무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답답한 것 같아요. 항상 대통령도 탈모약을 탈모약을 지금 생존권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뭐 누군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정말 1순위로 급한 것들이 탈모약인가 하는 자문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라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네, 상훈쌤은 좀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에 관한 걸 좀 집중해서 말씀 주셨다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통계가 없어요. 뭐 있었다 하더라도 다 10년 지난 이야기들이고 아니면 뭐 친구 사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비영리에서 한 조사 정도에 그친다든지 그래서 통계가 너무 필요한 게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띵동에서도 이미 뭐 제안을 한 거는 매년 뭐 정신건강 관련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성소수자인지 체크 문항 하나만 넣으면 이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이 성소수자이다라고 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성별 구분란에 성적 지향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통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학교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정보, 그러니까 성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기시 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은 더 위기 청소년들을 만든다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도 알고 싶어 할 거고 실제로 띵동이 가르쳐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교육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정보, 최소한의 정보, 뭐 정체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학교에서 좀 알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것들을 접하는 게 보통 온라인 인터넷 이제 검색, 뭐 영어 잘하는 성소수자 청소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자료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 보면
참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늘 느끼고 띵동 오면 이제 성소수자 관련한 책들만 모여 있는 서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 책이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실에서 그걸 빌리는 것만으로 아우팅을 그쵸. 우려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띵동 와서 편하게 보시라고 하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뭐 교실에 꽂아 놓는다든지 실제로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사 네트워크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교실에 무지개 하나 걸어 놓는 것만으로 사실 이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그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네? 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인데. 진짜. 개인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요. 속상한 일이죠.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계시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고 하세요. VIP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진짜. 걸 보고 하시라고요. 진짜로 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듣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다른 청소년 지원 센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혹시 띵동 측으로 동문을 요청하셨다거나 그런 적도 있나요? 뭐 어떤 주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전화 와가지고 네. 이제 방문한 청소년이 정체성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우리 이번에 들어온 사례 중에 성소수자 있는데 띵동으로 연계해도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은 연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뭔가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성소수자 관련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들도 뭔가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의 뭐 힘듦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도 약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깔때기가 다 이제 띵동으로 이제 몰려서 띵동이 조금 일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해요. 저희도. 최근 상담이 늘어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이 많아지시는 거 아닌가. 떠넘겨지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떠넘겨지는 게 좀 있긴 하죠. 그분들이 좀 배워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종사자들 대상으로 좀 청소년 성소수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있고 네. 특히 계시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학교마다 이제 위클래스 상담 전문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안을 띵동에서 짜서 네. 좀 한번 돌려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네. 보통 전화 오면 위클래스 선생님인데 자기 학생이 커밍아웃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만든 자료 이미 있으니까 무지개 길 함께 걷기라고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저희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내드리고 이제 이거 보고 공부해 보세요. 근데 무엇보다 사실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냥 선생님께서 지금 뭐가 걱정되시냐 그러면 제가 몰라서요 혹은 이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거면 선생님이 곁에 대주셔야 된다 이렇게 전화로 간단히 말씀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역시나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계셨군요. 아까 그 글이었나요? 기고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다 띵동이 되어야 한다. 네. 저희한테 토스하지 말고 님이 하셔야 된다. 네. 님이 좀 잘하세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그런가? 어쨌든 그분들도 최선을 나름대로 그럼요, 하고 계실 거니까. 그게 큰 것 같아. 내가 몰라서 혹시 그러니까 상처 주면 어떡하지도 있으실 맞아요. 것 같고. 그거 우려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북 첫 번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라고 질문하셔도 된다. 그러면 청소년이 말할 거라고. 작년부터 좀 재밌는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100일장 청소년 성소수자 100일장? 네. 네, 그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수상작들이 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서 읽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글들이 좀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읽으면서 좀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 뭐 애인 뭐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더라고요. 역시나
근데 뭐 어디 가서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애담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의 어떤 10대 시절의 짝사랑 상대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두 분은 이제 올해와 재작년 이게 2회 100일장 행사 진행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100일장 그러니까 퀴어 청소년 무지개 100일장인데요. 거기서 수상하신 분들 중에서는 띵동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있고 100일장으로 띵동을 알게 된 청소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띵동에서 상담 받고 있는 내담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글을 보고 이제 저희들도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건 상담에서 들어본 적 없는 얘기인데 이제 스스로 좀 소화하고 글로 쓰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 보다라고 이분을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읽다가 혼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운 적도 있거든요. 솔직히 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를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더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활동가들이 아니라 뭐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뭐 국어 교사, 한겨레 기자, 뭐 시인 이런 분들로 꾸려져 있어요. 심사위원단이.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놀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하면서 많이 놀라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동의 얻어서 이제 띵동 홈페이지 가면 메인 화면에 이제 배너로 걸려 있거든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저희가 준비해둬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좀 외부에 다 알리는 그런 좋은 창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가시화, 일종의 가시화죠. 맞아요. 보통은 청소년 소설에 어느 작가가 성소수자를 넣어볼까 하고 이제 인물로 그리는 것들이 우리가 물론 접하기 힘들지만 그런 콘텐츠였다면 이제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의 힘이 정말 크니까요. 그럼요. 내가 이걸 어떻게 꺼내어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얘기 썼는데 뭐 이성애자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콩닥콩닥하고 씁쓸하고 이런 얘기들 보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건 잠깐 딴 얘기지만 그 심사위원 이름 한 분이 눈에 띄어서 봤더니 저 한겨레 21 인터뷰 하셨던 그 기자분이시더라고요. 오세진 기자님.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자님 맞으시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애 많이 써주셨어요. 올해는 아예 그 시상식을 좀 크게 준비해서 청소년들끼리 서로 좀 만나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토크쇼처럼 어떻게 이 글 쓰게 되셨냐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아예 한겨레 건물 공간을 통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사실 그러면 인파워링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겨레에서 언론사. 우리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이렇게 100일장을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약간 청소년들의 새로운 면모도 보시고 막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보람을 느끼시거나 뭔가 약간 인파워링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 소라쌤이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이 나는 9년 됐는데 여기 2년 되셨어. 이제 초짜로서. 네. 2년 차면 날아다닐 텐데. 2년 되니까 2년째 만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거죠. 사실 단기잖아요. 상훈쌤에 비교하면. 그러면 제가 띵동에 처음 와서 3개월 수습기간 거치고 첫 번째로 상담을 맡게 된 청소년이 누구나 이제 활동가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그분뿐만 아니라 한 1년, 2년 정도 기간을 갖고 꾸준히 만나면서 한 번씩 제가 짚어드려요.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 띵동 처음 왔을 때 기억해요? 밥 먹다가 그냥 툭 던지면 언제더라? 이렇게 하다가 네, 뭐 기억나요. 그때 우리 무슨 얘기 나눴는지 기억하냐. 이제 청소년들끼리 또 트위터나 오픈 카톡방 같은 걸로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 정보 공유하고 우울한 얘기 나누고 하는 플랫폼들이 좀 발달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문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자해 같은 것들을 전시하면서 좀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성 정체성과 비슷하게 어디에 나눌 곳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곳에서밖에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 와서도 계속 지금 정신과 약을 뭘 먹고 있다. 몇 미리를 먹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뭐다. 난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난다. 이 얘기만 하다가 1년이 지나고 지금은 일도 구해서 일도 하고 계시고 뭐 전국구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시고 그러면 우리 1년 전 기억나냐 하면 이제 웃는 거죠. 그랬죠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한 거는 그냥 들어주는 거고 이제 그분 스스로 1년 동안 하나하나씩 격파하고 마주할 건 마주하면서 좀 나아갔다는 거를 짚어드리면 생각 못했다가 이제 나 되네? 뭐 할 수 있었네? 라고 스스로 또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돌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한 번씩 하시는 거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띵동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제 어떤 활동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활동가로서요? 네, 활동가로서 마주하게 되는 청소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냥 퀴어 문화 축제 같은데 이제 부스 같은 거 이제 막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누구 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소년들 있어요. 그럴 때 와서 그때 상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가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잘했구나 나 그때 이러면서 이제 잘했지. 나 진짜 너무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올 만큼의 어떤 그런 힘이 생겨서 여기까지 또 왔구나 그리고 퀴어문화 축제까지 또 올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뭉클하죠. 사실 그런 순간에 되게 고맙기도 하고 기억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되게 또 한편으로는 그 청소년 시기의 어떤 하나의 큰 추억에 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앞으로 행동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 아까 소개했던 자원활동가 올해 새로 이제 활동 시작하신 자원활동가 중에서 청소년 때 상훈쌤한테 상담받았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 10주년 토크쇼에서도 이제 경험 나눠주시고 했는데 그럼 이제 상훈쌤은 이제 기기나 장비 잘 다루셔서 저희 행사하면 항상 오퍼레이터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이 상훈쌤 그때 고맙습니다 하면 뒤에서 이제 씩 웃고 있고 부끄러워하시고 자식 키운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런가? 저는 약간 키운 느낌보다 약간의 동기부여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그들이 어쨌든 뭔가 스스로 가진 힘을 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지 다 그들이 가진 힘들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키운 느낌은 잘 들진 않아요. 목격자죠, 목격자. 10년 있다 놀려주는 거죠. 기억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오래 전에 왔던 청소년이 가끔 띵동이 왔을 때 그때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얘기하지 말라고 막 비밀이라고 흑역사라고 이렇게 막 진짜 크게 좌절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네.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용됐죠 지금은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게 다 지나왔고 살아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맞아요.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이겨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고 그런 얘기 저희한테 보내셔도 됩니다. 꼭 뭐 방송에 나가지 않더라도 할 얘기가 어쨌든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DM도 주세요. 어쨌든 가끔 이렇게 얘기 나눌 때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종종 어떤 그런 감사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 뭐 방송에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를 다 떠나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소소하게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하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살아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간을 개피방 분들 덕분에 잘 버텼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보내실 분이 계시다면
해주시고 또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또 띵동 또 소개 한번 시켜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모든 성소수자 단체, 한국의 모든 성소수자 단체가 그렇지만 국가의 지원금이 일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만큼 다양한 기부자들과 소통을 잘 이어가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계셔야 또 활동을 더 계속 하실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기부자분들이 좀 있으세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네. 많으시겠죠. 네, 많아서 다 나열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수상 소감처럼. 네. 네. 저도 이거 그 사전 질문지 받고 이제 막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제 수상 받으면서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만큼 또 감사한 마음이 드시니까 그런 거겠죠. 이게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또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긴 하잖아요. 사실 기부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부를 하나 누군가한테 선뜻 내어주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기관에 마음을 써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좀 누굴 얘기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 루이스 킴님이라고 네. 저희 이제 예전 띵동 완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기부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구글 디렉터로 있으셨다가 최근에 그만둔 게 아니고 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혼자만의 또 길을 이제 찾아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은 또 다른 곳에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뭐 세바시 강연도 하시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분이 되게 띵동의 애정을 되게 많이 주고 계셔서 그분이 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났었고 최근에는 저희 레인보우 키트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키트에 물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25명, 20명 뭐 이렇게 되는 청소년들한테 계속 물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물품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네. 매달 필요한 물품 뭐가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이제 구매해서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생각이 나고 네. 또 띵동 자원활동가였다가 지금 자원활동 안 하고 계신데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주변 친구들한테 띵동에 기부할 건데 모금에 동참해줘 이러면서 이제 해서 이제 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연말쯤에 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이 또 저의 대학교 후배기도 하셔가지고 와. 그분이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들도 그렇고 되게 물심양면으로 되게 막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되게 신경 써서 해주려고 해주시는 분들이 다 사실 기억이 나요. 네. 지금 공간을 기부해주신 건물주님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사실 그분들 없었으면 띵동이 이만큼 해오지도 못했고 이만큼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오지도 못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다들 사실 감사하다. 그리고 띵동에 정기 기부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년들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설아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기부자님 계세요? 제가 사실은 띵동의 회원모금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팀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만나고 상담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부해주시면 연락드리고 감사 연락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이 기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띵동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대사관 측과 협력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공간을 빌린다든지 이런 적은 있는데 정말 돈을 보내준 대사관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일랜드 대사가 저희 띵동 센터 오셔서 인사 나누는 자리를 최근에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띵동에 기부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일랜드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국민투표로 하게 됐는데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게 있었대요. 근데 아일랜드도 가톨릭 문화권이기도 하고 되게 보수적이었고 아일랜드에 살던 성소수자 청년들이 사실은 다 해외로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런던이나 뉴욕 같은데 게이바 가면 아일랜드 사람이 진짜 많대요. 특히 좀 중년에 그때 아일랜드에서 살기 힘드니까 다 나갔던 거라서 그래서 대사가 뭐 자기도 LA이고 나도 많은 친구들을 해외로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 국민투표 지나면서 다시 이제 세계가 성소수자 혐오적이거나 특히 트랜스젠더 배제적으로 되는 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근데 띵동이라는 것 알게 돼가지고 좀 힘 보태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일도 있네 싶기도 하고 사실 아일랜드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비슷한 좀 핍박받은 맞아요. 역사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얽히면서 되게 특별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너무 제가 괜히 감사하네요. 제가 저희한테 하신 것도 아닌데도. 모든 분들께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엄청 큰 모금액이 아니더라도 정기 후원 이런 거 되게 다 소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부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넌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자기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거를 한 번씩 또 떠올려 보시고 하면 네. 띵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 네네. 생각을 하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좀 있으면 또 이사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두 분 이제 활동가로서 세워두신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네. 있으신가요? 활동가로서요?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바쁘셔서 뭐 뚜렷하게 세워둔 건 없는데 제가 9년 동안 어쨌든 띵동에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띵동 활동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HIV 에이즈 관련 활동들도 계속 해외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띵동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꾸준히. 예. 이게 뭐 내가 작은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물론 큰 역량과 꾸준함을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서 되게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게 나를 잘 케어하자라는 게 사실 항상 가지고 있는 목표기는 해요. 너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띵동에 올해 8월에 네. 또 신입 활동가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띵동에는 9년, 뭐 10년 이렇게 소위 띵동을 지켜온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보면서 좀 나도 띵동에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상훈쌤 포함해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고초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내담자들을 떠나보내기도 해야 했고 그런 거를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또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띵동이 유지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띵동은 제 관점에서는 꽤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상훈쌤 오셨을 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었을 거거든요. 뭐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근데 상담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뭐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의 경력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는데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은 사실 정말 띵동이 만들어 온 영역이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쌓여오고 유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때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활동가가 될 수 있을까가 항상 저의 화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이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동료들끼리. 한 번씩 이제 눈이 딱 마주치면 갑자기 테이블로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내담자 얘기도 하고 자기 본인 이제 요즘 일상 얘기도 하고 아니면 상담 마치고 나올 때 만약에 누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면 왜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딱 모여들어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청소년들과 이렇게 좀 기싸움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왜 그런데 하면서 같이 좀 털어내고 그러면서 동료들끼리 잘 서로
다른 데선 못하는 이야기니까 또 저희는 상담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 잘 나누면서 활동 계속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저랑 아까 지금 잠깐 둘이서 얘기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또 궁금하다,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서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상담사가 또 상담을 받잖아요. 슈퍼비전 같은 슈퍼바이저의 역할, 슈퍼비전을 받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이제 띵동 활동가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띵동 활동가들이 좀 그런 거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서로 뭔가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자주 나누는 편인 것 같고 서로 그냥 소소한 뭐 개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되게 자주 나누는 것 같고 저희 또 회의도 많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 문화가 조금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는 해가지고 그 부분은 띵동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역량으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전문 상담을 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어서 그리고 저희는 심리 상담을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니까 또 전문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 선생님 오셔서 옛날에 이제 신촌공원 있을 때 레즈비언들 만나오던 그 유구한 퀴어 청소년들을 이제까지 만나온 저희가 믿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에게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선생님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 받기도 하고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모쪼록 지치지 않으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오늘 말씀 나누신 소감 간단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들 다 받고 뭔가 나를 또 살펴보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나 내가 그동안 만났던 청소년들이나 지금까지 같이 활동해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는, 이것도 상담처럼 하고 있다 나는. 직업병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기대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오늘 좀 새삼 느껴져가지고 앞으로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오늘 드네요. 에너지를 받으셨나요? 네. 너무 다행이다. 네. 왜? 감동받았어요. 저는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상훈쌤 엄청 구박했거든요. 왜요?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게. 인권 활동가들 나와서 인권 하면 보다가 듣다가 끈다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답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저도 막 웃겨야 된다. 직전에 생방녀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녹음실 들어와서도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했는데 이제 개피방 분들의 여러분들은 못 보시죠? 이 촉촉한 눈빛들을. 너무 정말 다방에서 티타임 하듯이 웃겼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아니에요, 진짜.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가네요. 왜 항상 이 출연자들 소감이 마지막에 너무 편안했다고 하시는지 지금 거의 눈빛 샤워 받고 있거든요. 정말 저도 힘 많이 받고 갑니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셋 다 진심으로 느껴져요. 네, 듣고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럼요. 오늘 방송으로 되게 생각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청소년이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 이제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에 사례 뭐 이런 걸 들으면서 근데 정말 감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계시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시일 내에 어떤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진짜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계시다면 좀
VIP 보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네. 정말 그러니까 뭉뚱그린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유, 네. 네. 요청하시면 또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아까 모의 상담 얘기하면서 저의 인생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또 이런저런 부침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 주변에는 나를 응원해 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도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꼭 뭐 띵동 아니고도 어쨌든 저희한테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쨌든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결국 국가도 국가의 역할이 있지만 또 사회는 결국 다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힘이 또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같이 살면 나중에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어디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나름의 과거에 대해서 위안을 얻게 됐어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모든 띵동 관계자분들이 진짜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자아 형성기잖아요. 청소년기가. 그때 청소년기에 받는 차별은 진짜 좀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퀴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하면 그냥 내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받기도 하니까요. 저도 옛날에 뭐 누가 저를 아우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겪었잖아요.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띵동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과 응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네, 그럼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화 100화 Q&A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질문 네. 있으시면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날이 12월 29일이에요. 네. 2025년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올해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새해에 네. 100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